자, 오늘 배울 내용은 수열입니다. 드디어 그 세계 수원 전체를 이루는 세계 대단원 중에서 마지막 대단원입니다. 이 내용을 다 끝낼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만 하고 남은 것들은 뒤쪽에 좀 남은 거는 기말고사 때 할게요. 수열은 수를 나열한 겁니다. 그게 수열이야. 오케이. 그럼 1, 3, 5, 7 이렇게 나열된다고 치자. 그럼 현준아, 이 다음의 수는 뭐겠니? 9겠지. 그럼 성주, 마이너스 1, 0, 7, 100, 다음에 뭐겠니? 뭐겠어? 모르겠지. 위에 거는 규칙인데 밑에 거는 규칙이 없지. 그래서 수를 나열했다고 해서 다 수열은 아니고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것만 수열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 규칙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없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을 붙인 몇 개를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첫 번째 규칙은 바로 등차 수열입니다. 방금 봤던 수를 봅시다. 1, 3, 5, 7 이렇게 나열했다 생각해보자. 어떤 규칙이 있지? 2씩 더해지고 있지. 보이니? 이 2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지? 다음 거에서 앞에 거를 빼서 2가 나온 거지. 차가 일정하지. 그래서 이렇게 나열된 수열을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때 이 공통된 차 2 있죠? 그 공통된 차를 공차라고 하고 보통 기호로 소문자 D를 씁니다. 알겠니? 수열을 이렇게 나열했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수를 첫째 항 또는 첫 항 얘를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표현한다. 알겠니? 기호로 첫째 항을 보통 A1 정도로 씁니다. 꼭 A를 쓰는 건 아니다. 수열이 한 문제에 한 개 나오면 A 쓰고 두 개 나오면 AB 쓰고 세 개 나오면 ABC 쓰고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니? 보통 A를 제일 많이 쓴다는 얘기다. 그럼 얘는 뭐겠어? 두 번째 항이니까 A2라고 쓰고 세 번째 거는 A3, 네 번째 항은 A4 이런 식으로 되겠지. 알겠니? 이 수열을 얘들을 공차 D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자. 첫째 항은 더 간단하게 그냥 A라고만 쓰기도 합니다. 정해진 건 아니다. 보통 A라고도 씁니다. A라고 많이 씁니다. 두 번째 항은 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한 번 더 해놓은 거 보이나? 이거 더하기 이게 그지? 따라서 A 더하기 D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하면 나오죠. 따라서 A 플러스 2D.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D를 세 번 더한 거니까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땡땡땡땡에서 100번째 항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100번째 항은 민규야. 첫째 항에다가 역시 D를 몇 번 더한 걸 건데 몇 번 더한 거겠니? 99번 더한 거겠지? 오케이? 규칙이 보이죠? 두 번째 항은 공차를 한 번 더하고 세 번째 항은 두 번 더하고 네 번째 항은 세 번 더하고 100번째 항은 99번 더하고 그럼 성주야.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걸까? 그렇죠. n-1번 더한 거겠지? 오케이? 이 an을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 앞에 삼각함수 할 때 일반각 배웠지? n의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그 동경이 가지는 각들을 표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수열을 구성하고 있는 이 항들이 요 n에다가 우리가 적당한 수를 넣으면은 그 몇 번째 항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요 an을 일반항으로 이름 짓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알겠니? 우리가 이렇게 날된 수열의 100번째 항을 구하시오 했을 때 여러분들 일을 계속 100번씩 99번 다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일반항을 구해보면은 얘가 방금 한 것처럼 a 플러스 n-1d 해서 정리하면은 2n-1 나오지. 요게 일반항 n이기 때문에 100번째 항은 n에다가 100 넣어서 a100으로 구하거든. 그럼 100 넣어서 199 이렇게 구해진단 말이야. 일반항만 나오면은 그 수열의 모든 항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열들은 일반항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반항이 나와 있으면은 일반항을 이용하고 안 나와 있으면 일반항을 구한다라고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을 시작하도록 하자. 이 공식 외워야 됩니다. a 플러스 n-1d. 등차 수열 an은 일반항은 a 플러스 n-1d로 구합니다. 자,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래. 뭐 등차 수열인지 원래 확인해 봐야 되지만 뭐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첫째 항 마이너스 11. 공차가 얼마지? 얼마씩 더해지고 있지? 3씩 더해지고 있지? 못 찾겠으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됩니다. 그게 공차의 의미니까.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공차 D가 3인 거 보이죠? 따라서 일반항 AN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고. 첫 번째 항 플러스 N-1D 해서 정리해주면은 3N-1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해보자. 현준아, 첫째 항 얼마? 6. 공차 D 얼마? 마이너스 3이죠. 오케이? 그럼 이걸 이용해서 AN을 구해보자. 성주야, 불러와봐. 그렇죠. 이거죠. A 플러스 N-1D. 정개해주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9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N자리에다가 1 넣어주면 6 나오고요. 2 넣어주면 3 나오고 3 넣어주면 세 번째 항 0 이렇게 나온다고. 됐죠? 이게 일반항 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봅시다. 31항이 85. 31항이 85. 기호로 적으면은 이렇게 적습니다. A 31이 85. 45항이 127. A 45가 127. 인데 등차 수열 1에 등차 수열 1란 말이 없으면 이렇게 정리 끝인데 등차 수열이란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A와 D의 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A 플러스 N-1D 이해하겠니? 자, 민규야 불러와봐. A 플러스 44D 맞네, 알겠죠? 그 문자 AB 두 개, AD 두 개, 식 두 개인 거 보이지?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A와 D 구해지겠지? 이 수열 파트는 거의 이런 식이야. 그 문자 몇 개, 식 몇 개. 이 등차 수열에서는 미지수가 A와 D 두 개입니다. 요 N은 변수기 때문에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보통 식을 두 개를 줘. 그래서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일반항 AN 구해서 뭐 몇 번째 항 구하고 뭐 제일 큰 항도 구하고 제일 작은 항도 구하고 양수인 항도 구하고 음수인 항도 구하고 하는 거라고. 알겠니? 식 두 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요 두 개 연립해서 AN을 구하도록 하자. 뒤에서 앞에 걸 빼주면은 14D가 여기서 이거 빼서 42. 약분해주면은 D는 3. 3을 여기 적당을 대입해주면은 A가 마이너스 5라고 나오네요. 따라서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D 정리해서 3N-8인 거 알겠죠? 이게 AN입니다. 백항을 구하래. 백항은 N에 100 넣으면 되지. 따라서 백항 A100은 100 넣어서 300 빼기 8이니까 292. 175는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우리가 방정식 파트에서 몇 항 나오면 X로 두겠지만 여기서는 N으로 둡니다. 몇 번째 항인가? N번째 항이다. 두니까. 알겠죠? 그래서 일반항 AN 이거지. 이게 175가 되도록 하는 N이 얼마인지 구해주면 몇 번째 항인지 구해진다는 얘기다. 8 남겨주면 183. 양면에 3 나눠서 61. 따라서 제 61항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 더 봅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등차 수열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늘 두 개씩 준댔지. 얘도 친절하게 두 개 줘놨네. 아까는 몇 번째 항 한글로 줬다면 이제 기호로 적었을 뿐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A5는 등차 수열이라고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N-1D 는 4 곱하기 A3다. 4 곱하기 3항 A 플러스 2D.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 자, 성주 불러와봐. A 플러스 2항은 성주야. D 플러스 4항은 A 플러스 3D는 6. 그 문자 AD 두 개씩 두 개죠.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정리 좀 해봅시다. 우변으로 다 넘겨주면은 3A 플러스 4D가 0이고요. 이거 정리해주면은 2A 플러스 4D가 6. 그럼 연립하면은 A와 D 구해지겠죠? 여기서 이거 빼주면은 A는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6을 대입해주면은 4D가 18, D가 2분의 9. 분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 구해주면은
a 플러스 n-1 d. 서술형 적을 때는 요걸 당연히 앞에 적어야겠지. 이거 이상하게 오니까. 가로 뒤에 숫자 적진 않죠. 전개해서 2분의 9n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2 마이너스 2분의 21 해서 A7은 n에 7 넣어서 숫자 와 이렇노? 63 빼기 2분의 21 2분의 42 21 뭐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만족하겠습니까? 확인 체크 풀어보세요. 자, 다음은 요 일반항 AN,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을 이용해서 몇 가지 풀 수 있는 대표 유형들 몇 가지 봅시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자주 나오는 것들 몇 개 넣어놨습니다. 2항과 6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식은 한쪽의 부호를 바꿔주면 같아지죠. 이 말이지. 그 다음에 3항이 1이래. 요거는 뭐 A3의 1이란 얘기죠. 근데 등차수열이래. 등차수열에서는 미지수가 A, D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 필요하다고 했고 식 두 개 나와 있네. 그럼 끝났네. 풀면 되겠지. A2는 A 플러스 D, A6은 A 플러스 5D 이므로 넘겨주면은 2A 플러스 6D가 0, 2약분해서 A 플러스 3D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3은 A 플러스 2D죠. 문자 AD 두개 식 두 개니까 1 빼서 A와 D를 모두 구할 수 있지. 여기서 이걸 빼서 D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정리해주면은 A는 3. 이것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해주면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전개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4.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래. 1은 이걸 구할 필요는 없죠. 첫째 항은 3, 공차가 마이너스 1. 오케이. 만약에 지금은 이게 먼저 나왔는데 문제 풀다 보니 AN이 먼저 나올 수도 있잖아. 오케이. 이렇게 AN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 요거 첫째 항과 공차 구하는 방법. 첫째 항은 그냥 N에 1 넣으면 됩니다. 그럼 3 나오죠. 오케이. 공차는 결과부터 얘기하자면은 요 N의 개수가 공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등차수열에는 일반항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인데 이걸 전개해서 n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따라서 요 1차항의 개수가 공차 D가 되는 겁니다. 일반항 나왔을 때 첫째 항 공차 찾는 걸 알았다. 자, 그 다음 봅시다.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 때 넣은 두 수를 차례대로 구하래. 뭐 지금은 두 개밖에 안 넣었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10개, 뭐 100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개를 넣든 상관없는 거는 몇 개를 넣든 상관없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간 수가 아니라 밖에 보이는 수가 중요한 거다. 여기 18과 9 사이에 뭐 두 개를 넣었대. 미지수는 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면 A와 D는 피해 주세요. 헷갈리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는 신경 쓰지 말고 등차 수열의 첫 항이 나와 있고 네 번째 항이 나와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그거 풀면 되는 거야. 만약에 100개 들어와 있으면은 첫째 항과 102항이 나와 있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안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보이는 거 가지고 식 세우면 됩니다. 식 두 개 나왔으니까 풀 수 있죠. A는 18, A 플러스 3D는 9. 그 문자 두 개, 식 두 개이기 때문에 연립해서 AD를 모두 구합시다. 여기서 이걸 빼주면은 3D가 마이너스 9, D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첫째 항 나왔네요. 첫째 항 공차기 때문에 뭐 일반항 구해도 되고 바로 빼기 3을 적용시켜서 15. 공차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적용시켜서 12. 뭐 그렇게 구해도 됩니다. 또는 얘랑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구한 후에 2 넣고 3 넣어서 구해도 되겠죠. 뭐 편한 대로 구하세요. 여튼 뭐 두 수 사이에 수 넣는 문제 앞으로 종종 나올 건데 안에 안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보이는 것들이 몇 번째 항이지만 찾아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거. 등차 수열 197, 94는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가? 이 등차 수열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음수가 되도록 하는 최소의 자연수 n이 얼마인지 구하면은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걸 풀면 됩니다.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가? AN이 0보다 작도록 하는 n을 구해주면 된다고. 그럼 첫째 항이 100이죠. 3씩 작아지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거 보이지? 그러면은 AN 구해주면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B가 되고 전개해서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03이네. 얘가 AN인데 그게 음수가 되는 N이 몇 번째 항이냐고 풀어줍시다. 이게 대충 34점 얼마거든? 34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는 35부터지. 35항부터 음수란 얘기거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기 때문에 35항, 제35항이라고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뭔지 알겠죠? 확인 체크 풀어보세요. 자, 다음 내용은 등차 중항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A, B, C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값과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값이 같겠죠. 등차니까 차가 같을 거 아니야? 등차 수열이죠. 이 상태에서 B끼리 모아주고 나머지끼리 모아줍니다. 양변에 2 나눠주면은 B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되죠. 이 B 값이 얘인데 이 B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해서 이 B를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집이나 뭐 기출 문제 중에서도 등차 중항을 구하시오라고 묻는 문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 따라서 꼭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세 개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냥 편한 것만 하나만 외워가지고 풀면 되는데 두 번째 게 제일 쉬워 보이죠?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2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 것이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따라서 등차 중앙은 이 두 번째 공식을 씁니다. 언제 쓰냐면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나왔을 때 가운데 거의 2배가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랑 같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이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개념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방식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상수 a 값을 구하래.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우리가 고1 때 배웠습니다. 나머지 정리죠. 나누는 식이 0 되는 x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f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이 식이 0 되는 x값 1을 대입해서 f1이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고 마찬가지로 f2가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이렇게 세수가 나왔을 때 그 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나와 있으면은 등차 중앙 공식 가운데 항의 2배가 앞에 거 뒤에 거랑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풀면 된다는 뜻입니다. 등차 중앙 공식을 언제 쓰는지 알겠죠? 어떤 세수가 나와 있는데 그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랑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된다고. F1은 여기 1 넣어서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고요. F-1은 저기 마이너스 1 넣어서 1 빼기 A 더하기 B가 됩니다. F2는 2 넣어서 4 더하기 2A 플러스 B가 되죠. 요 전개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전개해주고 미지수는 A, B 두 개고 식은 한 개이기 때문에 A와 B 값은 안 나오지만 다행히 B가 소거되죠. 그래서 문제수 요구하는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A끼리 모아주고 상수항끼리 모아주면은 A는 3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거 보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역시 1학년 때 3차 방정식의 세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을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 알고 있죠? 그걸로 구하는 겁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 나왔기 때문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고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고1 때 배웠던 공식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3. 그 다음에 둘 곱해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였죠. 그래서 A분의 C 해서 마이너스 6.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A분의 D고 마이너스 A분의 D 해주면 마이너스 K.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세수 알파 베타 감마가 등차수를 이룬다 했기 때문에 등차 중앙 공식 가운데 거의 2배가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랑 같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은 식 4개
문자 알파, 베타, 감마, K 4개. 그 문자의 개수와 시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K값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위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세수가 F-1, F1, F2라고 이렇게 생긴 식들이 주어져 있죠. 이렇게 생긴 세 개씩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가운데 거의 2배가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걸 같다는 식을 세운 게 되는데 얘는 그 세수가 뭔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세근을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알파, 베타, 감마를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등차 중앙무시 가운데 거의 2배가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랑 같다고 식 써서 풀어도 되긴 한데 식이 너무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세수를 잡는 게 편합니다. 가운데 거를 A, 앞에 거를 A-D, 뒤에 거를 A 플러스 D라고 잡을 수 있죠. 공차가 D라고 할 때. 이때 A는 무조건 첫째 항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공차 D라고 할 때 가운데 거를 A라고 잡으면은 등차 수열이니까 그 앞에 거는 공차 하나만큼 작을 것이고 그 뒤에 거는 공차 하나만큼 클 겁니다. 이렇게 세수를 잡으면은 이렇게 잡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얘는 미지수가 3개지만 얘는 미지수가 A와 D 2개밖에 없죠. 그래서 미지수가 1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립할 때 좀 편하다고.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잡고 이 세수가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 공식에 따라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3 2 개씩 곱해주고 더합니다. 한 개 a분의 c여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세근의 곱 3개 다 곱한다고 a-d, a 플러스 d. 한 개 마이너스 a분의 d죠. 계산한 게 마이너스 k. 라고 식을 세워주면은 아까는 문자 4개씩 4개였는데 지금은 문자 3개, 식 3개지. 따라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풀어봅시다. 첫 번째 것부터 풀어봅시다. 다 더해주면 d가 소거되죠. 3a는 3, 그럼 a는 1. a1을 여기에 대입하면 d가 나오고요. 그 d와 a를 여기 대입하면 k가 나옵니다. a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정리해주면은 1 빼기 d, 1 더하기 d, 1 빼기 d제곱 2 마이너스 6 d 소거되고 정리하면은 3 마이너스 d제곱이 마이너스 6 d제곱이 9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a에 1 대입하고 전개하면은 1 빼기 d제곱이 마이너스 k가 되고 d제곱이 9니까 마이너스 8이죠. 양변에 부호 바꿔서 k는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세수가 이게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가운데 거의 2배가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거나 같다고 식을 세우면 되는데 그 세수가 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세수를 잡으면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럼 이게 좀 풀기 편하겠죠. 물론 제일 작은 거를 A, 그 다음 거를 A 플러스 D, 그 다음 거를 A 플러스 2D라고 잡아도 상관이 없으나 가운데 거를 A라고 잡고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라고 잡으면은 더했을 때 D가 소거되기 때문에 좀 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라고 나와 있을 때 제일 앞에 거를 A, 그 다음 거를 A 플러스 D, 그 다음 거를 A 플러스 2D, 제일 마지막 거를 A 플러스 3D 라고 잡아도 되는데 기왕이면 다 더했을 때 D가 소거되도록 잡는 게 더 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잡으면은 얘가 공차가 2D인 거 보이죠? 꼭 D가 공차인 건 아닙니다. 공차가 2D인 새로운 등차수를 만들어진 거 보이니?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는 이유는 다 더했을 때 D가 소거되기 때문에 따라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 나와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위에 거로 해도 됩니다. 근데 밑에 게 조금 편하다는 얘기야. 이 방법을 이용해서 확인 체크 풀어봅니다. 자, 다음은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먼저 공식을 들어가기 전에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1, 2, 3, 땡땡땡땡땡 1부터 C까지 자연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걸 다 더하면 얼마죠? 그렇죠. 55죠. 초등학교 때 배우지.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1하고 10 더해서 11, 2하고 9 더해서 11, 3하고 8 더해서 11 이런 식으로 해서 11이 총 5묶음이 나오겠지? 해서 55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오케이? 얘는 일식 차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식 차이 나는 것도 구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3, 5, 7, 9, 땡땡땡땡땡 뭐 19
이렇게 생긴 수들의 합을 구한다고 쳐보자. 간격만 일정하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 더하면 20이죠. 그 다음에 5랑 17 더한 것도 20이죠. 이런 식으로 더해서 22가 몇 개 나오는지 뭐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맞죠? 가운데 남는 거 있으면 그거 따로 더해주면 되고. 여튼 이렇게 간격이 일정한 수들의 합, 즉 등차수열의 합일 때는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랑 그 다음 거 더한 거랑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전체 합을 구할 수가 있다고. 차가 1식이든 2식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할 때 두 개 더한 게 11이기 때문에 11의 총 5묶음 나와서 55라는 거 구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 이 11은 제일 첫 번째 있는 1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10을 더한 거죠. 요 5는 전체 10개인데 2개씩 묶었기 때문에 5묶음이 된 거지. 따라서 전체 10개 나누기 2를 한 겁니다. 그럼 요거를 다시 공식화 시켜보자. 요 2는 2개씩 묶었기 때문에 무조건 2로 고정이고요. 이 10개는 항의 개수죠. 1은 첫째 항이고요. 10은 제일 끝항이지. 끝항은 보통 소문자 L로 씁니다. 따라서 2분의 항의 개수 첫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구하는 게 등차수열의 합 공식 첫 번째 공식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끝항은 10개 중에서 10번째 항이지. 만일 항이 n개가 있다면 제일 끝항은 n번째 항이겠지.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끝항 대신에 n번째 항 an을 대입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an은 등차수열이니까 a 플러스 n-1d로 바꿀 수가 있고 요거 정리해주면은 2분의 항의 개수 a 두 개니까 2a 플러스 n-1d가 되죠. 요것도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그 등차수열의 합을, 등차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적습니다. S는 그냥 합의 이름인 거고 N은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수열의 합이 한 개일 때는 SN을 쓰고 두 개일 때는 SNTN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바뀔 수 있다. 합은 대문자로 씁니다.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 AN, BN은 소문자로 쓰죠. 보통 용어 합은 대문자 씁니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쓴다고. 그래서 등차수열 합일 때 2분의 항의 개수 첫항 플러스 끝항으로 구하거나 혹은 2분의 항의 개수 2a 플러스 n-1d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 이제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겁니다. 외워줘야 된다 저거. 자, 공식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일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문제. 첫째 항이 3, a가 3, 공차가 2, d가 2, 항의 개수가 10개. 그러면 첫째 항, 공차, 항의 개수 나왔으니까 이 둘 다 첫째 항과 항의 개수 n 나와야 되고 위에 거는 끝항이 나온 거고 밑에는 공차 d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저 문제는 요 두 번째 공식으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웠다고 치면은 그 수열의 합을 구해주면은 2분의 항의 개수 2a 플러스 n-1 d 이렇게 구한다고. 이게 정리하면은 10개 항의 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 더 해봅시다. 첫째 항이 2, 끝항이 27, 항의 개수가 8. 그럼 첫항, 항의 개수, 끝항 나왔으니까 첫 번째 공식으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에 대입해서 합을 구해주면은 2분의 항의 개수, 첫항 플러스 끝항. 이걸 정리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것도 봅시다. 첫항이 7, 공차가 2, 끝항이 33인데 공식을 쓰려고 보니까 첫 번째 공식이든 두 번째 공식이든 항의 개수 n이 필요하거든. 근데 n이 안 나와 있네. 그래서 n을 구해야 됩니다. 요 끝항이 다른 말로 n번째 항이 됐죠. an, n번째 항이죠. 그래서 이 n번째 항이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주면은 전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나오겠지. 그래서 이 첫째 항과 공차 d를 이용해서 an을 구하자. an은 a 플러스 n-1 d고 정리해서 2n 플러스 5입니다. 그게 33이 되도록 하는 n 값이 얼마인지 구하면은 여기 끝에 항이 몇 번째 항인지 나오고 전체 항의 개수가 나오는 거라고. 맞죠? 풀어주면은 n은 14. 따라서 얘가 14번째 항이기 때문에 전체 항의 개수도 14개입니다.
그러면 첫 항, 공차, 항의 개수, 끝항 다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공식을 써도 되고 두 번째 공식을 써도 되죠.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둘 다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첫 번째 게 조금 편하겠지.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식을 쳐서 풀면 되는 겁니다. 맞죠? 알겠죠? 이제 기본 내용 알아봤으니까 이제 몇 개 응용 형태들 보도록 하자. 첫 항부터 13항까지 합이 52. S13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첫 항부터 13항까지 합입니다. 그게 52. 첫 항부터 20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0. 그러면 S22 마이너스 60. 일대 등차수열의 첫 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라. S30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요거를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건데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공식 중에 뭘 써야 되냐면은 반드시 두 번째 공식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공식을 쓰려면 요 L이 끝항인데 여기서는 끝항이 13번째 항이고 여기서는 끝항이 20번째 항이죠. 그럼 미지수가 다르잖아. 그렇다고 뭐 L1, L2 이렇게 구분해버리면은 미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저 S13이든 S20이든 간에 거기 나오는 공차 T는 똑같을 것이므로 같은 수열이니까 똑같을 것이므로 요 두 번째 공식을 쓰는 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이 합을 구해보자. 2분의 항의 개수 2a 플러스 n-1d가 52. 이것도 풀어주면은 2분의 항의 개수 2a 플러스 n-1d가 이죠. 이게 마이너스 60. 그러면 식 두 개, 문자 A, D 두 개이기 때문에 연립하면 A와 D를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A와 D를 구하고 나면은 얘도 구할 수 있다고. 2분의 항의 개수 2A 플러스 N-1D. 여기서 A와 D 구해서 여기 대입해주면은 30항까지 합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수를 만들었대. 아까 나왔던 문제 편이죠. 어떤 두 수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새로운 수열에서 이 안에 안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보이는 애들이 몇 번째 항인지가 중요한 거지.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얘가 이 안에 들어온 게 n개니까 n 플러스 2번째 항인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집어넣는 유형 자주 나오는데 이 안 보이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보이는 애들이 값이 나와 있는 애들이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항을 A라고 쓰면은 이 수열과 헷갈릴 수 있으므로 편의상 B1이라고 쓰자. B1이 마이너스 10. 그럼 얘는 이 B 수열의 n 플러스 2항이니까 Bn 플러스 2가 4인 상태입니다. 됐죠? 그럼 등차 수열이므로 요는 끝이고 요거는 b 플러스 n 마이너스 1인데 요거 빼기 1이니까 n 플러스 1이죠. d가 4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등차 수열의 합이 마이너스 24래. 이 전체 수열의 합 구할 건데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중에서 첫 항과 끝 항이 나와 있으므로 첫 번째 공식 쓰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읽을 때 n이라고 읽지 않고 자꾸 항의 개수라고 읽었었어. 이게 항의 개수란 말이에요. 무조건 n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위치에 n이 오는 게 아니고 항의 개수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항의 개수가 n개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 지금처럼 요 안에 n개고 전체 개수는 두 개 더 있기 때문에 n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n을 적는 게 아니라 개수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항의 개수라고 읽었던 거야. 여러분들은 외울 때 항의 개수라고 읽으세요.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플러스 끝 항. 한 개 총합 마이너스 24라고. 오케이? 해서 이걸 이식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요 B1에 마이너스 10 대입하고 요 밑에 식 풀면 n값 나오겠죠? n값 풀어서 대입해서 풀면은 여기서 d가 나옵니다. 그렇게 n과 d를 구해서 대입해주면은 답이 나온다. 됐지? 자, 그 다음 유형 봅시다. 첫째 항이 7, A가 7. 인 등차수열의 첫 항부터 3항까지 합. 첫 항부터 3항까지 합. S3. 첫 항부터 5항까지 합. S5.
같대. 갖다 놓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첫째 항과 공차 D 두 개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식이 두 개 나오면 풀 수 있겠지. 식이 두 개 나와 있네. 따라서 풀 수 있습니다. 이 수열의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래. 그러니까 AN 구에서 음수 0보다 작게 되는 이 식을 만족하는 n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요 식을 풀 때 이건 못 쓴댔죠. 끝항이 3항, 5항 다 되니까 요거 써야 된댔죠.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2a 플러스 n-1d는 2분의 항의 개수 2a 플러스 n-1d 라고 놓고 이걸 풀어도 되나? 여기가 항의 개수가 3개, 5개, 몇 개 안 되잖아. 만약에 얘가 한 7, 8개 넘어가고 한 수십 개 넘어가면은 이걸 쓰는 게 편한데 몇 개 안 될 때는 해석으로 풀 수 있습니다. S3은 A1부터 A3까지 합이죠. S5는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이죠. 이렇게 적어서 합공식을 안 쓰고 이렇게 적어서 푸는 게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양변에 1항, 2항, 3항, 1항, 2항, 3항 남겨주면은 4항, 5항 남을 거 아니야? 그게 0이죠. 다 날아갔으니까 0. 해서 풀어주면은 A 플러스 3D 더하기 A 플러스 4D가 0이므로 2A 플러스 7D가 0. 요거 풀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항이 몇 개 안 될 때는 합공식을 써도 되나 그냥 나열해서 이거 일반항으로 식을 세우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얘랑 이제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연립해주면은 A에 7 대입해서 7D가 마이너스 14, D가 마이너스 2네요. 첫째 항이 7이고 공차 D가 마이너스 2인 상황입니다.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래. AN 구해주면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정리해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9인데 얘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N값을 구하래. 풀어주면은 N은 2분의 9보다 큽니다. 이게 4점 몇이죠? 4점 몇보다 큰 자연수 N은 5부터잖아. 즉 5항부터 음수란 얘기야. 4항까지는 양수고. 그래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가? 제5항이라고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이 수열의 제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며 그때의 최대값은 얼마인지 구하래. 크게 두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해하긴 편하나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조금 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빨리 풀린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식을 추천합니다. 일단 첫 번째 걸 보여는 줄게요. 합을 구해서 그 합의 최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합은 2분의 몇 항이니까 n항이라고 둡시다. 항의 개수 2a 플러스 n-1 d 마이너스 2죠. 이게 합이잖아. 전개해주면은 2분의 마이너스 2n 제곱 2 14니까 16n 정리해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8n입니다. 이게 합이고 그 합이 최대가 될 때의 n값과 그때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구해주면 됩니다. 2차식이니까 완전제곱식 이용해주면 되겠죠. 묶어주고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그럼 이 반이 괄호 안에 들어오는 완전제곱식 여기까지 얘는 곱해서 나가주면 플러스 16 2차 함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일 것이고 꼭지점에 n좌표가 4 최대값은 16 그래서 4항까지의 합이 최대값 16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늘 풀던 방식이니까 이해하기는 편하잖아. 근데 두 번째 방식 보자. 두 번째 방식은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어. 이 문제는 첫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좌표수평 평면을 생각하세요. 가로축이 n항.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항이 점점 늘어난 겁니다. 세로축이 an 값이라고 치자. 첫째 항이 양수기 때문에 이 값보다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차가 음수니까 점점 작아지겠죠. 1항, 2항, 3항, 4항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요 n축보다 밑에 내려가겠지. 즉, 요 위에 있을 때는 양수고 요 밑에 내려오면 음수겠지. 그럼 이 수열이 나열됐을 때 전체 합이 최대가 되려면은 양수인 항만 다 더해야 최대가 아니겠나. 양수인 항은 아무리 작은 걸 더한다 하더라도 계속 커질 것인데 음수인 값은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작아지겠죠. 따라서
이 등차수일 합에서 등차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합의 최대값은 양수인 항이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서 그 양수인 항까지를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an 구해서 주면은 아까 구했었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9인데 이게 양수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4점 몇보다 작으니까 4항까지가 양수지. 따라서 4항까지가 최대값이고 4항까지가 최대값이고 그때의 합은 4항까지 합을 구해주면 된다. 2분의 항의 개수 2a 플러스 n-1d 를 풀면은 동일하게 16이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른 얘기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해만 하시고 실제로 등차수의 합의 최대값 구하는 거는 이 두 번째 방식으로 푸세요.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인지를 구해서 그때까지만 구하면 된다고. 그럼 이 문제가 반대가 되어서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에서 점점 커지는 수열이라고 생각해보자. 점점 커지다 보면은 계속 음수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양수로 바뀌겠죠. 이때는 합의 최소값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합이 최소가 되려면은 음수인 항만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째 항까지가 음수인지를 구해서 그 항까지를 다 더해주면은 합의 최소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체크 풀어보세요.